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참 별로일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심지어 브리라슨도 어느 정도 싸이하고 감동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언맨 1편부터 모든 마블을 극장에서 챙겨봤다 보니 도저히 안 볼 수가 없더군요. 이게 매몰 비용이라는 건가? 일단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깔고 가야겠어요. 요즘 참 이걸로 일을 겪어서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제가 PC와 반 PC의 갈등에서 중립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거는 너무 흑백 논리로 세상을 둘러 나눈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PC와 반 PC의 갈등에서 이야기의 편입니다. PC는 누군가에게는 이념일지언정 이야기에 들어가면 그저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잘 쓰면 잘 쓴 것이고 못 쓰면 못 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억울하단 말이죠? 이야기를 다룰 때 중요한 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하라마라마. 그건 네가 샤이 PC라 그렇단다? 그건 네가 기득권자인 한남충이라 그렇단다? 물론 이야기는 중요하지. 하지만 PC가 있어야만 혹은 없어야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다. 이 위선자야? 아니 요즘은 여기가 소수자보다 더 소수 같아. 왜냐면 인어공주를 조롱하는 PC충이자 프리온콩을 지지하는 조선족들이나 들어갈 수 있거든. 그게 뭔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좀 웃긴 건데 봐봐요. 다음 댓글은 해당 유튜버가 페미니즘이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댓글이 달린 영상은 무엇인가? 1. 이 유튜버는 라스트 오브 어스 2 영상에서 조엘을 죽인 것을 호평하며 마침내 여성 위주의 스토리라인이 완성되었다 평했다. 2. 이 유튜버는 배틀필드 5에서 등장한 유색인종 여전사의 모습을 호평하며 언에듀케이티드한 유저들 탓에 페미니즘이 빛을 못 보는 상황을 비판했다. 3. 이 유튜버는 스칼렛 메이든에서 등장한 최종 보스가 보디에 뒷도를 꽂고 스쿼트를 해서 충격파를 내뿜는 모습을 호평하며 이 창의적인 광경을 노란 딱지가 두려워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요. 사실 스칼렛 메이드는 여자가 중심인물이고 여자 혼자 세상을 구해요. 그리고 남자는 지능 없는 몬스터나 도움만 받는 NPC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는 남녀 할 거 없이 다 따먹고 다니는 퀴어적 형태를 띠고 있고 와우, girls can do anything. 여자가 세상을 구한다. 아니 페미니즘이 아무리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세상에서 가장 페미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보디 스커트로 충격파는 못 쏜다고 할걸요. 혹시나 1, 2번 대사를 진짜로 했냐고 할 사람을 위해 말하자면 둘 다 게임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놈의 시선으로 본 더 마블스 과연 재밌었을까요? 우선 더 마블스를 가장 싫어할 사람조차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점 하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명확해서 영화 보기도 전에 대본에 깔아놓고 갔는데요. 더 마블스는 인터넷에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내가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두근거리다 보니 별의별 스포일러는 다 보고 시작해서 마블 영화는 전부 개봉일에 챙겨봤는데도 노웨이 홈 때 누가 넘어오고 누가 죽는지 심지어 엔드게임 때는 그놈의 어셈블 장면 유출까지 당하고 영화를 봤는데 더 마블스는 진짜 단 하나도 유출이 안 됐어요. 심지어 사전 시사회도 했었는데 미쳤다! 클린하다! 기껏해야 쿠키 영상에 누가 나온다는 소문이 전부였죠. 비록 영화의 기대치가 낮아서 가능했던 건 우리 모두가 알지만 지금까지 본 마블 영화 중 가장 클린하게 즐겼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포일러를 띄우겠습니다. 이 앞에는 더 마블스의 거의 모든 스포일러가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영화는 한 황량한 달 비스무리한 별의 표면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의 악당인 다르벤이 어떤 동상 같은 것을 꺼내고 망치로 부수는데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는 파워스톤의 힘으로 망치와 로난이 강화되는 뉘앙스였는데 여기 망치는 파워스톤이 없이도 망치가 보라색으로 뭔가 힘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원래 망치가 뭔가 힘이 있었고 파워스톤으로 강화하는 거였나? 라는 의문점을 보이며 무슨 일일까 고민하는 동안 다르벤이 거기서 뱅그를 꺼냅니다. 다르벤이 모종의 이유로 찾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팔찌죠. 그런데 이제 팔찌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다른 하나가 어디로 갔나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리고 화면이 미즈 마블 카밀라 칸으로 넘어갑니다. 매일 캡틴 마블 팬픽이나 쓰는 고딩답게 자기랑 캡틴 마블이 로봇이랑 싸우는 만화를 그리는데 약간 드라마에서 나온 이런 스타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즈 마블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캡틴 마블을 좋아하는지 언급하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드라마 초키 영상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슉. 그리고 다시 화면은 전환해서 캡틴 마블로 넘어갑니다. 캡틴 마블, 캐럴도 한 5년 만에 나온 영화니 과거 회상 꾸물을 짧게 보여주고 깨어난 뒤에는 닉 퓨리랑 교신을 하는데 닉은 마침 캐럴이 있는 곳에 무슨 에너지 반응이 느껴지니까 가보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영화의 세 번째 주인공이자 캐럴의 지인인 모니카는 완다비전에서 초능력을 얻은 뒤로 우주에서 닉 퓨리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라라? 여기서도 캐럴이 있는 곳과 비슷한 에너지 파장이 나와요. 캐럴 쪽은 보라색, 모니카 쪽은 파란색 빛이었는데 이게 파란색이 맞나? 분명 기억 속에서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색이 다른 이유가 없고 파란빛이 이후 어떤 의미도 없었어서 뭐지 내가 보라색을 봤는데 스스로 기억을 왜곡했나 싶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 예고편문이 파란색 맞네? 아무튼 와 신비롭다. 저 빛은 뭘까? 하고 이 미친 것들이 그냥 빛에 손을 대버립니다. 오호호 난 여기서 저 빛이 무슨 영화 스카이라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홀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퓨리가 그걸 왜 만졌냐니까 예쁘게 반짝거리니까 랍니다. 좋아요. 일단 그래서 모니카와 캐럴 그리고 카말라가 동시에 무언가를 만지고 그렇게 셋의 위치가 슉 하고 바뀌어버리죠. 캐럴은 쿠키 형상대로 카말라의 방으로, 모니카는 캐럴이 탐사하던 달 위로, 그리고 카말라는 램보가 있던 우주 공간으로 워프하는데 워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각자 지들이 입고 있는 옷은 따라 워프하지만 우주복은 안 따라가는 바람에 카말라는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서로 지들끼리 능력을 한 번 더 쓰는 과정에서 크리족에게 공격당한 캐럴은 이게 크리족 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크리족을 조지러 떠납니다. 드라낙스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의 행성에서는 스크랄 황제인 드로제와 다르벤이 협상 중인데 대충 요약하자면 현재 크리족의 행성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해버렸고 행성 재건을 위해 스크럴의 도움이 필요하다. 협조하면 스크럴이 살 곳을 주고 거절하면 너희들의 대기를 빼앗아 다 죽이겠다 선전포고합니다. 뭐라는 거야? 스크럴은 지금 전 우주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스크럴이 정착되어 있으면 협상이 무의미하고 스크럴이 흩어져 있으면 협박이 무의미합니다. 다르벤이랑 뱅글이 아무리 세다는데 온 우주의 대기를 어떻게 없앤다는 거지? 라고 고민하던 차에 캐럴은 크리족을 조지러 잠입했다가 또 능력을 쓰고 또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캐럴과 모니카 그리고 카말라가 마구잡이로 뒤섞이고 하필 구스가 크리족을 먹은 뒤에 지구에서 토해버리는 바람에 세 곳에서 세 사람이 계속해서 뒤섞여가며 전투를 벌이죠. 처음에는 이 장면만큼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특히 블랙팬서의 아이언하트가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갈겨대며 즐긴 사이코패스였던 것과 달리 카말라는 그저 특별한 사건을 겪었던 평범한 고등학생이라 좀 더 방어적으로 능력을 사용하며 개연성을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닉 퓨리를 보자마자 이게 어벤져스 입단 테스트인 줄 알고 무쌍을 찍어버립니다. 일단 죽이진 않았으니 그래도 쟤보단 낫긴 한데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이래도 되나? 지 엄마가 크리족에게 뒷덜미 붙들려서 죽으려 하는데 어벤져스만 들어가면 되나? 괜찮아요. 배트맨도 고하지만 히어로는 하더라. 아무튼 그렇게 한 차례 싸움이 끝나고 모니카와 퓨리는 카말라를 직접 만나러 지구로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또 상황 파악을 하는데 카말라가 또 어벤져스 들어가고 싶다고 능력을 써서 캐럴이랑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카말라 걱정을 안 해요. 캐럴이랑 모니카는 아이고 우리 모니카 많이 컸네. 우리는 왜 바뀌지?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 영화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카말라의 엄마가 참다 우리 딸 어디로 갔냐고 묻고 모니카가 아마 캐럴이 있던 곳에 있겠죠. 당신 어디 있었어요? 하니까 캐럴이 갑자기 좆됐다면서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자, 상식적으로 어떤 장면이죠? 캐럴은 사실 위험한 곳에 있었고 그러니까 카말라를 구하려고 날아가는 거겠죠? 아니요. 캐럴은 그 상태로 그냥 진짜 어디로 가버리고 카말라는 추락 중입니다. 아니 이딴 게 히어로? 문제는 모니카가 비행 능력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두 마블스가 되어버릴 순 없으니 모니카는 어떻게든 나는데 성공해서 카말라를 붙잡는데 얘 능력이 골 때리는 게 비전처럼 페이징 능력도 있고 비행 능력도 있는데 비행 상태에서는 페이징이 패시브라 사람을 붙잡질 못해요. 그래서 카말라가 어떻게든 추락을 가라앉히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다가 카말라와 모니카가 캐럴이 있던 곳으로 캐럴이 둘이 있던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남죠.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능력을 쓰면 1대1 교환이 원칙인데 캐럴이랑 한 사람만 교체되고 다른 한 명은 추락사하거나 아무튼 캐럴이 구했어야 했지 않나? 아무튼 캐럴이 있던 곳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건진 두 사람. 그래서 저 미친 사이코 마블은 카말라가 추락사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어디로 갔나 했더니 크리족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르벤은 캐럴을 잡아왔대서 보러 갔더니 모르는 애들만 있으니까 어리둥절하다가 죽이려 하고 캡틴 마블이 그 순간 날아와서 구해버리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스크럴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스크럴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대체 어떻게 대기를 없앤다느니 하나 했더니 짜잔, 사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모여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르벤이 명분이 있죠? 스크럴이랑 크리랑 전쟁을 멈추고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아니 스크럴 이놈들 감히 말살자 테러를 뒤에서 부리고 있어? 그런 적 없는데 얘네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평화롭게 협정을 맺으려는 동안 저 미친 여자가 당신들을 공격한 건데 근데 다르벤 입장에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짜잔, 대기를 없애드립니다. 팔찌를 뿅 하니까 차원문이 열리고 공기가 그리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스크럴을 구하려다가 결국 다 못 구하고 행성이 멸망합니다. 카말라가 아직 더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캐럴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구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막상 보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어벤져스 2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캡틴은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고 하고 나타샤는 그래요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하는 장면. 영웅이라면 사람을 구하다가 죽어야만 한다. 희생적인 모습이 강할수록 더 매력적이겠지만 사실 그 정도로 영웅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캡틴 마블은 우주에서도 숨 쉴 수 있는데 대기 따위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비행선은 모니카가 조종해도 되고 저기 남은 마지막 한 명의 스크럴을 구하기 위해 날아서 뛰어들어도 생명을 거는 것조차 못 되는데
가장 먼저 우주선에 들어가서 야 우린 얘네 못 구해. 살릴 수 있는 애들이라도 살리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지금 스크럴 황제가 옆에서 그거 다 듣고 있는데 황제가 캐럴한테 나는 니들 도움 필요 없었는데 대체 왜 나섰냐고 하는데 진짜 황제한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광경을 좀 더 힘줘서 연출해서 캐럴을 강하게 원망했으면 꽤나 명장면이었을 텐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이제 난민 A인데. 캐럴은 미안하다는 뜻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그게 발키리입니다. 그러네. 발키리는 뉴 아스가르드의 왕이니까 얘가 데려가면 스크럴이 살 수 있겠네. 미국이 시크릿 인베이전 이후로 스크럴을 전부 잡아 죽이라 지시하는 바람에 마녀 사냥으로 난리도 아니지만 진짜 미친놈들인가. 쟤네를 왜 지구로 보내지? 물론 아스가르드인이 인간보다 세니까 미군이 쉽사리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크리의 행성으로 돌아간 다르벤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크리 행성이 진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사라져 숨도 못 쉬고 태양이 꺼져서 빛도 없고 세계적인 가뭄으로 물조차 없어서 진짜 죽은 행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캐럴이었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1편에서 수프림 인텔리전스에게 전해 내가 찾아갈 테니 이지랄을 하더니 진짜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바람에 행성 전체를 관리하는 AI가 죽어서 갑자기 행성이 멸망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르벤이 말로만 설명해주는 거라 아무리 얘가 사이코패스처럼 보여도 그렇지 다르벤이 주작하는 거거나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악당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르벤은 스크럴족 행성의 공기를 빼앗아 여기에 집어넣고 크리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며 기뻐하고 있어요. 다르벤은 원래 두 개가 한 쌍인 팔찌를 절반만 차고 있다 보니 몸이 무리하고 있어서 이대로면 죽을 텐데 자기 행성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려고 하고 있고요. 오 멋져. 트루 갓 지도자 다르벤. 근데 공기를 그냥 문 열어서 다른 행성에서 뽑아올 수 있었으면 그냥 생명이나 하다못해 문명이 없는 다른 행성에다 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크리는 사랑하지만 중증 제노포비아라 겸사겸사 스크럴도 죽이나? 그리고 다시 한편 새 주인공들은 스크럴의 행성에서 다르벤과 싸웠던 때를 회상하는데 카말라가 다르벤의 다음 목적지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마침 스크럴들이 기억 뽑을 때 쓰는 고문 도구가 있으니 같이 써보지 뭐. 그렇게 셋이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카말라가 봤던 지도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캐럴이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모니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기억도 보게 됩니다. 모니카도 꽤나 비극적인 과거가 완다비전에서 있었죠? 모니카 엄마이자 캐럴의 친구인 마리아는 원래 암 환자였습니다. 이후 암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고 모니카도 안심하면서 병실에서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블립으로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마리아는 블립이 되지 않았고 암이 재발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모니카에게 상당한 트라우마였고 그런 힘든 상황에 찾아와주지 않은 캐럴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럴의 돌발 행동으로 그 기억을 모두에게 보여줘버린다. 와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 갈등할 만한 문제죠. 모니카 버럭 한번, 캐럴 사과 한번, 기억을 공유했던 카밀라가 아이고 슬퍼요 포옹 한번, 화해 끝! 아니 영화를 1시간 45분에 맞추라고 진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 블립은 진작에 끝났는데 여기서 누가 계속 스냅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화해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크리는 지금 태양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어. 공기는 스크럴에게 뺏어서 해결했으니 다음은 태양과 물이야. 지표면에 99%였나 96%였나가 물인 알라드나 행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로 가자. 그래서 다들 서준 보유국인 알라드나로 떠납니다. 카말라의 부모는 당연히 위험하다고 말리지만 지금 쟤네가 능력을 쓸 때마다 서로 워프 연병을 해대고 있으니 지구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워프에서 뒤통수 맞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훈련시켜서 같이 싸우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을 하니까 낯서네요. 네 그래요. 적어도 셋이 같이 다녀야 하는 이유는 확실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셋은 훈련을 시작하는데 훈련으로 한다는 게 서로 능력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줄넘기와 저글링 같은 거래요. 아니 카말라는 여고생인데 싸움터에 넣을 거면 싸움부터 가르쳐야 하지 않나? 근데 한편으로는 얘도 어벤져스 입단 테스트인 줄 착각하니까 혼자서 크리를 쓸어버렸으니 그거 보고 전투훈련은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가? 말이 안 되는 것과 말이 안 되는 걸 합쳐 일단 말이 되게 만들어주고 알라드나 신호로 넘어가는데 뭐 이미 다들 들어보셨죠? 어서 오세요 평화의 별 알라드나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노래라 노래로 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설정입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같은 군무로 아카펠라를 넣으며 저러는 걸 보면 얘네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흑막인 거 아닌가 싶은 꺼림칙함도 들지만 저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긴 그런 곳이야 하면서 뻔뻔하게 박아버리니까 뭐 호불호는 많이 갈리겠네 정도. 이게 무슨 옛날 디즈니 애니처럼 잘 짜여진 뮤지컬을 기대하면 좀 그렇고 유튜브의 B급 감성 영상이라고 하면 꽤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뇌절이다 싶을 때 얀 왕자는 2개 국어가 돼서 노래를 안 불러도 알아듣는다 설정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르벤을 막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는데 사실 인피니티 워에서도 와칸다 군대가 이게 맞냐 너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 아니야. 여기는 한 행성의 지배자가 다르벤을 막기 위해 도열한 군대가 20명 남짓입니다. 현실의 지구가 파워 인플레가 과했던 거지 MCU에서 와칸다는 이 정도면 은하계 절반은 먹는 규모인가봐요. 그리고 둘이 전쟁 시작하는 꼬라지도 웃긴 게 다르벤이 내려와서 네 잘못을 용서할 테니 꿇어라. 얀이 대답하길 싫어. 다르벤 그럼 뒤져라. 공격. 얀 뒤에 병사 동아리들 관전. 모니카가 몸 던져서 막아주고 그제서야 전쟁 시작. 근데 여기서 핵심. 다르벤의 목적이 뭐죠? 알라드라의 물이죠? 그리고 이미 스크롤 대기 뺐을 때 봤죠? 뒤져라 팔찌 쿵 하면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그리로 빨려 들어갔더라. 끝! 근데 갑자기 크리가 전쟁을 해줘요. 왜? 몰라. 그리고 얀한테 새 슈트 받은 주인공들도 전쟁을 시작해요. 뭐 열심히 싸워. 근데 여기서 다르벤이 카말라의 공격을 맞아보니까 어머, 이 감정 어딘가 익숙해. 팔찌의 나머지 절반 여기 있구나. 아까 부관이 말했죠. 지금 하는 행동들 팔찌가 하나뿐이라 이대로면 너 죽는다. 팔찌 다른 것도 찾아라. 근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 목욕을 구하기 위해 죽더라도 지금 급하게 무리고 대기고 끌어오고 있거든요. 와, 팔찌다. 이제 눈 돌아가서 카말라 노리고 캐럴과 모나카는 카말라 지키고.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입니다. 대기는 왜 그냥 끌어가고 물은 전쟁까지 해서 뺐냐? 대기는 그냥 하늘을 연 뒤에 공기를 전부 받아오면 그만이고 물은 하늘을 연 뒤에 알라드라의 물을 그대로 크리 행성해보면 어떻게 되겠냐? 노아 시절 대홍수 일어나는 거죠. 아, 점령을 먼저 하고 물을 빼앗으려나 보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전쟁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감독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알라드라의 물이 전부 빨려 들어가고 그게 그대로 크리 행성이 부어지는데 이게 무슨 가뭄에 비가 내린다 우린 살았다 이게 아니야. 우주에서 봐도 폭포로 보일 정도로 물을 쏟아내요. 이게 앞뒤 상황을 모르고 보면 다르벤이 알라드라와 크리 모두에게 원한이 있어서 두 종족을 동시에 쓸어버리려는 것 같아 경악스러워요. 아무튼 이미 하늘이 열려버린 이상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캐럴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카말라가 갑자기 워프를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행성으로 튀어요. 캐럴이 화내니까 너도 전에 스크를 안 구했잖아. 나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호호호, 잘 배웠네.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네. 그래서 캐럴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크리족은 천년간 슈프림 인텔리전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걔를 죽이면 크리족이 구원받을 줄 알았다. 근데 죽였더니 AI가 관리하던 게 다 날아가서 태양도 죽고 물도 마르고 공기도 사라졌다. 그래서 크리가 날 미워한다. 와,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핵 떨군 것처럼. 그때 민간인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캐럴이 의도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사실 뭐 이걸로 스크럴의 전쟁을 할 수 없게 막았더라면, 그래서 크리의 우주적 제국주의 전쟁을 멈췄다면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크리 민간인은 싸그리 죽이거나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군사력만 남겨서 얘네가 살아남기 위해 폭주하면서 다른 행성을 죽이게 하고 있어. 크리가 문화적으로 좆됐다 하면 항복하는 애들이면 이게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캐럴은 크리와 오래 지냈기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조져버렸죠. 아무튼 뭐 그래요. 실수였다니까. 카말라는 내 팬이라고 악수만 하면 숨 넘어가려 하고, 모니카도 내 친구의 딸이라 좀 소중한데 얘네한텐 자기 치부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아마 연출이 시원찮아서 확신은 안 드는데 셋이 기억을 체크할 때 캐럴이 갑자기 돌발 행동한 것도 이거 보여주지 않으려다 실수한 거 아닌가. 아무튼 드디어 캐럴에게 뭔가 고난사사가 생겼네요. 그동안 난 존나 쎄, 난 여자지만 위대해 이런 오만한 놈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알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이번에도 셋이 둥가둥가하고 그래도 친구를 공격하는 건 방치 못해 그러고 싸우러 갑니다. 한편 퓨리는 우주정거장 갑자기 박살나려 합니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아마 설명이 있었겠죠? 아마? 난 진짜 모르겠는데? 혹시 영화를 본 분 중에 기억하는 사람은 이야기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 푸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나름 꼼꼼하게 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거장 폭발을 합니다. 여기 정거장에 카말라 가족들도 왜 얘네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고, 정말 수십, 어쩌면 100명 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10명밖에 탈출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고편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플러크는 무성생식을 하는지 구스가 알을 겁나게 많이 까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러큰이 태어나요. 퓨리가 생각해보니 10명을 탈출시키기보다는 모든 대원을 플러큰 아가리 속에 처박아 놓고 고양이를 탈출시키면 우리 다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내방송으로 여러분 플러큰에게 저항하지 말고 먹히세요. 그리고 플러큰이 비명 지르면서 도망치는 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약간 주라기 공원 1편에서 랩터가 덮치는 장면 비슷한 오마주가 꽤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재밌었다. 막 직원들이 도망치는데 카말라가 벽으로 막은 다음에 고양이 아가리에 직원들을 쳐넣고 아이고 미안해요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재밌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베테랑 퓨리 요원들이 안내방송도 무시하고 비명 지르면서 도망치는 거 너무 설정붕괴다. 이게 3분짜리 단편이었다면 그냥 재밌는 장면이었겠지만 긴 영화에서 뭔가 위화감이 들긴 해서 이것도 그래도 부르다라고 할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은 장면이었고 이건 나중에 뭐 어디 유튜브 쇼츠로라도 볼만합니다. 아무튼 카말라가 왔다고 했죠? 근데 이게 또다시 뭔가 많은 게 비약됐는데 얘네 서로 부둥부둥 한 다음에 아이고 야는 죽었네, 물 많은 백 행성 하나 죽었네 하고 퓨리한테 갔어요. 미친. 아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잠깐 한 정략 결혼이라고 했고 딱히 서로 사랑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캐럴이랑 야는 법적으로나마 부부라고요. 이게 무슨 하하 나는 결혼 따위 얽매이지 않는 자주적인 여성 이라기엔 얘도 되게 눈치 보면서 얀 신경을 쓰고 춤춘다고 코르테 빡 조인 드레스도 입고 얀 구애해야 하는데 카말라가 워프해버려서 혼도 내고 그랬는데 존재가 지워졌어. 어디 갔어? 얀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했어요. 어디 갔어 진짜. 아무튼 그렇게 박서준 씨는 가셨고 다음으로 다르벤이 노리는 건 지구의 태양이다. 그래서 셋이 가서 다르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르벤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우리가 빼앗겼으니 너희도 빼앗겨야 한다. 이게 미묘하게 페미니즘을 까는 걸로 들리더란 말이죠. 우리 여성 인권이 얼마나 오래 밑바닥에 있었냐. 너희도 좀 바닥에 깔려봐라. 오, 그래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여자 등장인물이 많다는 걸 빼면 그리 PC한 영화는 아니었어. 그냥 조져서 문제지. 그냥 존나게 조져서 문제지. 생각해보면 영화 내내 여자로서 여자 어쩌고가 있었나? 하나 있었죠. 퓨리가 모니카에게 카말라 구하라고 시키면서 블랙걸 파워를 보여줘 하는 거. 그게 끝이었어. 오,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셋이 싸웁니다. 약간 최후의 싸움인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스칼렛 위치가 일루미나티 쓸어버리는 전투에서 잔혹함과 충격을 빼고 카말라를 넣으면 이 액션이 나와요. 심지어 결말도 비슷해. 여기서는 마리아 램보가 동상에 깔려 죽으면서 끝나고 여기서는 모니카 램보의 공격에 동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무언가에게 깔리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다르벤이 무력화되고 모니카가 설득을 해요. 왜냐면 캐럴이 지은 죄와 속죄하고픈 마음을 아니까. 캐럴이 팔찌 2개를 활용하면 너희의 태양을 아예 살릴 힘을 쓸 수도 있다. 뭐 난 이과니까 이렇게 원리가 있다 설명은 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듣고 그 말에 다르벤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깔린 걸 치워주자마자 다르벤이 카말라 대가리를 망치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팔찌를 뺏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골 때리는 포인트. 구간이 말했죠. 팔찌가 하나라 불안정하니까 죽는다. 팔찌를 하나를 더 찾아야 한다. 아니다. 행성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팔찌 2개를 찬 다르벤은 완전체여야 해요. 지금까지랑 비교도 안 되게 강하고 심지어 반동조차 없는. 우와 이제 2차전이구나. 어쩐지 마지막 싸움 치고 연출이 너무 구렸어. 어떻게 싸우지? 팔찌 2개의 힘을 감당 못하고 몸이 터져 죽습니다. 뭐지? 뭐야? 어라? 어? 진짜 몸이 터져서 죽어요. 심지어 폭발의 여파가 너무 커서 아예 시공간이 열려버립니다. 다행히 우리 이과 모니카가 해결법을 아는데 카말라가 팔찌 2개 끼고 캐럴과 함께 모니카에게 전력으로 힘을 쏟고 그 힘을 받은 모니카가 문을 닫을 수 있다. 다행히 팔찌를 회수하고 다르벤이 죽은 뒤로 이제 능력을 써도 몸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있다. 문을 저쪽에서 닫아야 한다. 벌써 좆된 포인트가 2개죠. 다르벤도 2개 차면 바로 몸이 터지는데 카말라가 2개를 차라고. 그리고 모니카는 저쪽으로 가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돌아오지? 근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해. 그냥 아 그렇군 해보자. 그리고 카말라가 우선 팔찌 2개를 찹니다. 근데 몸이 안 터져요. 왜? 구간이 말했잖아 이 멍청이들아. 팔찌 2개 차면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그럼 대체 다르벤은 왜 뒤진 건지 모르겠어. 왜 얘는 죽어야만 했지? 아무튼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팔찌 2개 찾고 모니카에게 힘을 쏟아서 충전하고 모니카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이 거의 다 닫히고 나니까 캐럴이 그래요. 자 이제 돌아와. 얘네 멍청해서 몰랐어. 아니 밖에서 문을 닫으면 못 돌아오지. 이걸 몰랐대. 야 이제 문 닫히니까 돌아와. 이러고 있어요. 나는 캐럴이 모니카에게 너희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시겠다 할 때 진짜 사탄인 줄 알았어요. 암 걸려 죽은 너희 엄마 보러 가니까 인사 잘 하렴 이런 건가 했는데 그 정도로 악마는 아니었고 그냥 멍청했대요. 그래서 뒤늦게 모니카 구하려고 하는데 모니카가 아주 지옥같은 대사를 남깁니다. 남아야 한다면 나니까. 왜? 모니카가 여기서 죄를 짓거나 업보를 쌓거나 뭘 했나? 다르벤이 증오를 품게 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 캐럴. 다르벤이 들고 있던 팔찌의 반쪽 주인? 카말라. 그래서 나도 뭐 하나 할 거야. 다르벤의 똥을 치운 사람? 모니카. 그래서 남아야 한다면 나인가? 듣는 순간 약간 앤트맨 3편에서 모독 죽을 때 갑자기 스캇 널 형제처럼 생각했지 이 소리 할 때랑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당황하라고 만든 개그신이고 이건 감동하라고 만든 연출이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지구로 돌아온 뒤에 캐럴은 팔찌로 태양 복구시켜주고 카말라는 엉엉 울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카르르랑 카말라는 팔찌 하나씩 나눠 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카말라 우리 슈퍼히어로 덕후 뭘 하냐? 케이트 비숍을 찾아가고 아이언맨 1편 대사를 따라합니다. 케이트 비숍
네가 유일한 청소년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나? 이러는데 이것도 좀 어설프면서 귀엽긴 한데 이게 유튜브에서 애들이 장난치는 영상으로 올렸다면 재밌네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야 우리 어린이 어벤져스 만들자. 야 이거 여자 어벤져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이랑 싸우는데 어린애들만 모으는 걸 입단 조건으로 하는 슈퍼히어로 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 원작에서도 영 어벤져스가 있긴 한데 걔네는 왜 어린애만 받았죠? 그럴 이유가 있나? 혹시 슈퍼히어로 조기교육 같은 거라면 차라리 캐럴도 함께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교육시켜주마 뭐 이런 거라도 하면 말은 되는데 어린이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범죄에 싸우는 조직을 만들자. 행성 2개의 멸망을 보고 지구도 멸망할 뻔하는 순간에 본 고딩이. 그렇게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알 수 없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쿠키에서 모니카는 엄마를 만나요. 아이고 캐럴이 저승에서 너가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고 할 때는 패드립인가 했더니 진짜 계시는구나 아이고 엄마 하면서 붙잡고 우는데 사실 여기는 모니카가 추락한 평행우주고 얘는 딸이 없는 슈퍼히어로 바이너리고 비스트가 나와서 당신 신기한 곳에서 왔군요 하면서 캡틴 마블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와우. 제가 얼마 전 PC 논란이 있었어요. 걸즈 캔 두 애니띵이라면서 원작이나 역사 속 남캐들의 업적을 빼앗아서 이용하거나 남캐를 과하게 열등하게 만들어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논란이라고 했을 때 사실 생각해보면 작고 약해 보이는 역캐가 힘센 천하장사로 나오는 건 서브컬처에서 더 이상 참신하지조차 않은 주제고 해그호의 아사왕처럼 TS되는 캐릭터들도 맞지 않냐. 물론 둘 사이에는 다른 목적을 가진 만큼 디테일은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곳에 발을 들이밀고 있다니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농담 아니라 새벽에 이걸 하나 쓰고 구독자가 40명이 빠졌습니다. 새벽 동안. 그리고 페미 묻은 채널이라고 욕도 먹었죠. 안되겠다 이거 내 진심을 보여줘야겠구만 하면서 더 마블스 리뷰를 가져온다고 했고 이 영화가 페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망할 때를 대비해 영화를 보기 전부터 무려 4790자에 달하는 강렬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대충 요약하자면 제임스 건이 만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마블에서 가장 PC한 작품이고 심지어 3편에서는 독자 얼굴을 맞대고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등 PC 요소를 과감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순간이 불편하지만 참아줄 만한 수준을 넘어서 영화의 명장면으로 남았는데 트위터에 미성년자 성희롱을 적는 백인 남성이 페미니즘을 적극 지지하는 흑인 여성보다 PC를 더 잘 활용한다면 그건 감독으로서의 영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뭔가 별로 페미하지 않은데요? 기껏해야 여자만 있는 팀이다 정도? 근데 여자 주인공만이 서사의 중심으로 나온다고 페미라고 하는 건 내가 항상 반대하는 게 그럼 스칼렛 메이든도 페미 게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하라마라마. 역시 넌 페미가 묻었나 보구나. 미안해요. 잠깐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제가 요새 피해망상이 생겨가지고. 캡틴 마블은 확실하게 PC한 영화였습니다. 블랙팬서의 학살자 아이언하트도 진짜 PC를 넣기 위해 온몸 비트기를 해 나온 참극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었고 카말라도 아이언하트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별주먹이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위즈마블 드라마는 슈얼크와 함께 최악의 투톱이었다 보니 얘가 괜찮게 느껴진 건 의외였어요. 능력에 서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니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생기고 캐릭터도 팬이라는 설정답게 좀 더 선배를 향한 예우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선배가 캡틴 마블이라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물론 이 영화에서도 좀 묻었네라고 한다면 한두 장면 정도 있긴 합니다. 하나는 닉 퓨리가 모니카를 응원한다고 블랙걸 파워를 보여줘 하는 거랑 나머지 하나는 굳이 발키리에게 스크럴을 맡기는 거. 첫 번째는 그냥 저 대사가 전부라 딱히 뭐 말할 게 없고 두 번째는 확실히 서사에 문제가 많긴 합니다. 딸과 우주를 떠돌고 있는 토르가 스크럴이 살만한 행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있는 노웨어로 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엔드게임에서 안면을 텄으니까요. 일단 발키리에게 보내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는 스크럴과의 전쟁 중인데 지구로 보내는 건 진짜 미친 빡대가리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설정이니까요. 그러니 토르나 가오게 같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여성인 발키리를 선택한 것부터가 이 장면은 페미니즘 영화로서 여자 히어로만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둑에서도 맞는 수는 왜 그렇게 뒀나 파악하기 쉽지만 틀린 수는 파악이 어렵잖아요. 이 영화는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저것도 페미니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친 빡대가리가 맞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여자 중심에 집착한다면 닉 퓨리를 빼고 거기에 아내인 바라를 넣었어도 됐는데 아니 근데 진짜 바라는 어디로 간 거죠? 퓨리가 크리와 스크럴의 화합대를 위해 당신이 외교관으로 필요해 이랬으니까 발키리랑은 다르게 진짜 역할이 커도 당위성이 되는데 얘는 출연하긴 했나요? 나 못 봤는데? 이러니까 내가 이게 페미가 아니라 그냥 미친 빡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흑인 여성 왜 안 넣었어? 아무튼 이 영화는 뭔가 너무 많은 게 뒤틀려 있습니다. 마치 더 마블즈라는 영화는 따로 있고 유튜브에 결말 포함 리뷰가 올라와 있는 걸 따로 챙겨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게 비약되고 잘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사이코패스 캡틴 마블은 진짜 뭐냐고요. 카말라가 비명을 지르면서 추락하고 캐럴이 아이고 좆됐다 하면서 날아가는데
아이고 좋댔다. 가스불 꺼놓고 갔네. 카말라는 알아서 살아봐. 요새 마블이 워낙 많이 조져놔서 이게 최악의 마블이냐고 물으면 그것까진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하다못해 슈얼크의 케빈 신조차 비록 조졌지만 뭘 하려고 했는지 정도는 알겠는데 이 장면은 진짜 비교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뭘 의도한 거지? 왜 저랬지? 제목이 왜 캡틴 마블 2가 아니라 더 마블스였을까? 왜냐면 이 영화의 핵심이자 주인공은 캡틴 마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블, 즉 놀라움 그 자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마블즈니까 이 영화는 여러분들을 여러 번 경악시킵니다. 하하, 너희들 블랙팬서의 사이코패스 아이언하트를 보고 이번에도 여고생 카말라를 미치광이 싸움꾼으로 만들 줄 알았지. 이번에는 캡틴 마블이었지롱. 분명히 어떤 구간에서는 기존에 센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캐럴에게 고민을 주고 인간성을 주고 하려는 설정은 보였는데 영화가 너무 짧아서인가 고뇌하는 시간 동안 숨을 참아도 힘들지조차 않을 정도로 얄팍해요. 영화의 긍정적인 면을 꼽자면 이 영화는 지나치게 짧고 많은 게 비약되어 있으며 진짜 미친놈 아닌가 싶은 장면이 한 손으로 꼽기 힘들게 많다 보니 망한 영화 유튜브 요약을 극장에서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좋은 점을 말하자면 카말라는 이번에 좀 호감을 산 것 같긴 해요. 케이트 비숍과 함께 꽤 괜찮은 뉴페이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엔딩에 넣은 걸지도요. 케이트 대신에 아이언하트를 찾아갔으면 여론이 더 나빠졌을걸?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서사를 포기하고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이 있다는 점? 그게 칭찬일지는 모르겠지만 플러큰 씨는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 뜨면 한 번은 더 볼만하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더 마블스가 과도한 PC로 망했을 때를 대비해 만든 엔딩 멘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쓰게 됐으니 고민 좀 해봐야겠군요. 졸려서 더 고민하면 업로드 못하고 쓰러지겠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던파나 산나비 중에 마음을 먼저 끌어당기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